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15일은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미선 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5일은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먼저 이 재정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6월 15일은 노인 학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2017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6월 15일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했습니다. 네. 올해가 제3회로 맞게 되는데요. 올해는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신고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신고 구축을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과 관련해서 다양한 기념행사 캠페인도 진행이 됐다고요? 네, 지난 6월 12일 충청남도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도지사님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네. 노인과 희망의 대표적인 표현인 나비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잘 간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인학대 예방 다짐 선서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노인복지가 이용 어르신들의 좀 공연이 같이 진행됐고요. 특별히 나태주 시인님의 명사특강이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기념식에는 충남 노인학대 예방 참여단이 위촉이 220명이 되었고요. 네. 이 위촉된 참여단을 통해서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그다음에 노인 인권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서 앞으로 충청남도의 노인 인권의 사회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좀 확산이 돼야 될 텐데 노인학대 건수가 또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실태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2018년 노인학대 그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15,000건이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그 가정학대가 89%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노인학대입니다. 네. 그 가정 내에서 발생되는 학대 행위자는 대부분 가족인데요. 아들, 딸, 며느리, 그다음에 사위 등등 이런 게 가족에 의해서 학대를 받으실 때 어르신들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참 많이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 신체적 학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여러 유형도 있다고 하죠. 네, 노인학대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 해를 가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신체를 억압하는 거, 그다음에 불필요한 약물을 좀 주거나 그다음에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등의 신체적 학대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로서 비언어적인 것 통해서 정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든가 협박하는 거, 위협하는 등의 행동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산 같은 부분들을 빼앗거나 명예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도 경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어르신의 일상생활 관련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네. 이것도 방임 학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그 정서적인 학대, 어르신들에게 무시하거나 위협하는 행동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노인학대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2019년 지금 중앙 1개소를 포함해서 지역에 3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1577-1389 24시간 전화를 통해서 학대 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요.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가족에 대한 상담뿐만이 아니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도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또한 학대받는 어르신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함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신고가 있어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좀 학대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피해 노인들은 학대를 대부분의 개인의 본인의 그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시거나 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학대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신고하여도 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이유로 피해 사실은 은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학대로 확인이 되어지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의 격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호를 진행을 하고요. 예. 학대를 행위한 그 가해자에게도 적극적인 사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학대 행위자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지금 재학대 발생률을 보게 되면 한 9% 정도가 다시 재학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재학대를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후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신속한 개입이라든가 조기 발견을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인권교육에 관련된 노인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기요양시설의 그 종사자들은 의무화로 4시간 교육을 받게 되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노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대한 경우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노인 학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노인 학대가 위신되는 상황을 보고도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거나 괜히 참견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학대라고 생각할 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노인 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라 도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주저 말고 꼭 1577-1389 로 신고해 주시면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노인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미선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